네, 안녕하세요. 사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볼게요. 오늘은 우리가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의 7차 시를 보는데요. 7차 시라고 써드릴게요. 7차 시라고 쓰고, 그리고 몇 쪽부터 몇 쪽까지 보냐면, 우리가 108쪽부터 110쪽까지 보도록 합니다. 108부터 110쪽까지 보도록 하고, 우리가 오늘 같이 보는 것은 인권 보호를 생활에서 실천해 봅시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는 뭐 봤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보고 인권 보장을 위해서 단체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뭐 이런 거 봤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 인권 단체에 그런 기부하는 것도 약간 보여드렸어요. 선생님 자랑이죠. 보도록 합니다. 민지와 선우는 등교하는 길에 안전한 등교길 만들기 캠페인하는 사람들을 봤어.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시위랑은 다른 건데, 사회적 목적을 위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 막 플랜카드 들고서 막 밖에서 막 뭐뭐 하자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아요? 학생들을 위해 캠페인하는 사람들이 고맙게 느껴졌어. 왜 고맙게 느껴졌겠어? 내가 대신 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어 주세요 이 자식들아 하고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맙지. 민지와 선우는 인권보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겠죠. 인권보호 실천 방법엔 어떤 것이 있느냐? 인권표 만들기. 이게 예를 들어서 인권이 낮을수록 인권은 쌓을수록 낮아지는 담장입니다. 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시하는 인권 침해 행동을 이제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인권표 만들기, 뭐 인권 포스터 그리기, 뭐 안 된다는 편견을 깨면 올바른 인권이 보입니다. 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우리가 봤죠. 인권 동영상 만들기, 인권 사진 찍기,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선생님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국가 인권이 바뀝니까?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회 제도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인식이에요. 인식. 사람들의 인식. 예를 들어서 남녀 평등이라는 거, 아니면 신분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895년인가 선생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895년쯤에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어요. 신분제라는 게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는데, 그러면 신분제가 폐지되고 나서 다음 날부터 노비가 자기 주인한테 어이 김선비 이제부터 노비제 해방됐으니까 우리 이제 친구 먹어 오케이? 막 이렇게 했을까?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신분제가 해방된 다음 날에도 노비는 똑같이 밭 갈러 갔고 논 갈러 갔고 뭐 예 서방님 뭐 이러면서 있었단 말이야. 왜 그럴까? 인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야. 제도는 바뀌었는데 인식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들 혹시 지금 막 남녀평등 이야기 하지만, 우리가 남녀평등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지? 근데 막 우리도 혹시 그런 친구들 이제 노력을 하지만, 나도 모르게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던가 아니면 다문화 친구라던가 아니면 뭐 나보다 약한 친구, 성별이 다른 친구를 차별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다 알아. 하지만 머릿속에 박혀있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인식이에요, 인식.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표도 만들고 포스트도 그리고 동영상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 이런 거 많이 해줘야 사람들이 보면서 진짜 이런 거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인권 캠페인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린이가 실천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일단은 말이나 인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걸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부모님들 뭐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넌 몰라도 돼. 조그만 게 뭘 하려고 그래? 막 이런 말. 이런 것도 엄격히 생각하면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말이란 말이야.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엄마, 저도 알 건 다 알아요.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귓방맹이 한 대 맞겠죠.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은 그 미디어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TV의 영향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제 뭐 몸매가 좋아, 뭐 날씬해, 뚱뚱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몸으로 판단하는 말이죠. 그럼 이런 거 하는 친구한테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선생님이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지만 도시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왜 도시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야? 짜증나게. 도시도 좋은데 선생님은 시골이 좋단 말이야. 그래서 시골 만세. 그러니까 선생님 막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사람의 반대말은 시골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인권 침해, 인권을 무시하는 차별 같은 거란 말이야. 그리고 성고정관념 알아요? 성고정관념. 성고정관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깰 수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은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하냐면 남자는 핑크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 핑크나 빨간색이나 이런 건 대체로 옛날에는 여자 친구들이 많이 선호하는 색깔이었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걸 깨기 위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거꾸로 차별할 수도 있는데 남자는 핑크지 이런 말을 종종 하기도 해요. 그리고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었지. 뭐 남자는 평생 3번만 울어. 남자는 3번만 울어. 야, 씨, 웃기고 있어. 똥 싸고 있네, 완전. 무슨 3번만 울어. 선생님 있잖아요. 지금 나이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슬픈 영화만 보면 울어요. 맨날 드라마 보고 울고 뭐야. 얼마 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고 나서 엉엉 울었어, 아주 그냥. 그리고 그런 말 있죠. 뭐, 안사람, 집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엄마한테 여자, 집에 가정에 있는 여자들한테 안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집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성 역할을 되게 고정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또 인권을 존중하는 말 사용하기 이런 거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권 개선 편지 쓰기 누구한테 쓰는 건가? 작은 일부터 실천하면 나의 인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지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딱 봤는데 어느 단체나 이런 데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인권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지 써서 딱 거기 잘못했어요. 막 잘못되어 있는 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건의 같은 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자친구가 보면은 제 꿈은 경찰관입니다. 훌륭한 경찰관이 될 수 있을 거야. 선생님 어떤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그 주토피아라는 영화가 맞나? 주토피아의 그 영화에서 그 토끼 친구가 경찰 된다고 했을 때 막 비웃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런 것도 엄격히 말하면 그 인권을 무시하는 차별, 편견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권을 존중하는 말 사용하기.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인권은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해버리면 계속 차별받는 거야. 우리 주변에서는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살펴보고 인권 개선 편지를 한번 써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그럴 수 있지. 선생님도 교사지만 선생님은 강자고 학생들은 약자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옳지 않은 행동을 계속 하였는데 친구들이 계속 보고만 있어. 물론 어른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A라는 친구를 계속 혼내.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계속 혼내는 거야, 선생님이. 너는 왜 그따위로 생겼어? 너는 왜 키도 조그매? 막 이런 말을 해. 선생님이. 이거 엄격히 인권을 침해하는 나쁜 말이잖아. 그러면 주변에서 다른 친구들이 선생님, 뭐 이렇게 예의는 지켜야 되겠지.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 친구가 너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듣기에 몹시 불편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제대로 이렇게 정신이 박힌 선생님이라면 미안하다 선생님이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막 그렇게 했는데 니네들이 좀 선생님한테 대드는 거야? 나랑 한번 맞짱 뜰까?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선생님은 큰일 났지.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라 쓰지? 내가 편지를 뭐라 쓰냐? 나 지금 뭐 어떤 인권이 침해되었나? 인권 침해 사례. 그러면 선생님은 여러분들도 써야 되는데 선생님은 예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뭐 제자님, 선생님 제자가 그랬거든. 근데 선생님 우리 반도 아니었어. 제자님 귀하, 인권 침해 사례. 이거 어떤 거였냐면 제자님께서 저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편집해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서 제가 몹시 수치심을 내가라고 해야겠다. 몹시 수치심을 느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했다 생각해보자. 이런 일이 있었어. 실제로 있었어요. 선생님 되게 기분 나빴거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웃자고 하는 장난일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너무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제자님께서 저희 사진을 악의적으로 변형하여 어떻게 써야 돼? 아 이거 왜 맨날 변형하여 저를 심리적으로 힘들게 하였으니 그 사진을 삭제하고 저에게 꼭 사과를 해주세요 라고 나는 뭐 너무 기분 나쁘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 진짜. 정말 예의가 아니지. 지금 오늘 촬영하는 날짜가 2020년 뭐 6월 30일 선생님의 이름이 이대섭이니까 이대섭 올림 이렇게 쓸게요. 어디 써 있어? 이거 왜 안 돼? 왜 안 돼? 안 돼? 그냥 이렇게 쓸게. 여기 멀리 있지만 내가 쓴 인권 편지를 발표해 봅시다. 선생님 발표했어요. 그 친구는 기억하고 있을까? 내가 몹시 기분이 나빴다는 걸. 나쁘지 잘못했어. 진짜 그때는 선생님도 더 젊었을 때라 막 때리고 싶었어 그 친구를. 너무 기분이 나빴어. 주제 마무리입니다. 다음을 읽고 옳은 것을 동그라미 치고 틀린 것을 엑스포 해봅시다 그랬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 즉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갖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 얘가 맞죠? 얘가 맞고요. 그리고 어린이날은 어린이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여기서 퀴즈.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방정환 선생님이에요. 방정환 선생님. 방정환 선생님이고 방정환 선생님의 호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 어린이, 다문화, 장애인, 노인 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겠죠. 인권을 존중하는 말 사용하기, 인권 개선 편지 등을 신청한다면 나의 인권만 지킬 수 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알아요? 무슨 문제 풀 때 뭐뭐만 이런 말 있으면 보통 틀린 거야. 다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낸 그림 문자입니다. 두 개의 그림 문자를 비교해보고 차이점을 봅시다. 보통 이거 우리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아니면 그럴 때 많이 쓰는 거잖아. 근데 봐봐. 약간 얘는 이 그림은 약간 뭔가 편안하게 앉아있는 느낌이고 나는 어때? 좀 달려가는 느낌이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가는 약간 수동적이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나는 되게 능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써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일단은 첫 번째 그림은 수동적으로 의지하려는 모습이 보이지만 두 번째 그림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쓰기 나름이죠.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교과서는 여기까지인데 뭐 우리 다른 거 볼만한 게 있나? 선생님이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에 대한 내용. 이거는 어떤 거냐면 페어 트레이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오야 얘 어디 가냐? 어떤 걸 보여주고 싶으냐면 이제 지금 선생님도 검색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얘가 검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공정무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자, 공정무역이 어떤 것이냐면 뭐 이따 컴퓨터 화면 보여주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뭐 커피라던가 이런 거 같은 거 되게 어린 아이들이 이런 노동력에 착취되고 있는 걸 아세요?
뭐 남미나 이런 지역에. 그래서 어린이 노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또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런 걸 개선하자라고 하는 게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정무역에 대해서 한번 컴퓨터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선생님이 켜서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은 크롬 브라우저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크롬 브라우저를 이거 싱크를 맞춰야 되니까 이거 하게 하나 둘 셋 오케이. 공정무역을 치면 뭐가 나올까? 공정무역을 치면 이것저것이 나오긴 하는데 잠깐만 선생님이 필기를 할 수 있게 주밋을 켜고 공정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걸 한번 알아보죠. 나무 위키에서 공정무역에 대해 나오지 않을까? 여기 있다. 선생님이 일단 많이 쓰는 거예요. 나무 위키. 여기 보면은 Fair Trade International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이게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면 자, 공정무역이란 제3세계의 농가에, 제3세계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개발도상국, 못 사는 나라? 약간 이런 뜻이에요. 덤핑 가격이라는 건 되게 싼 가격이지.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여 해당 국가의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회운동.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2009년 대한민국에서 잠시 이슈화된 아프리카 커피 무역.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쌤이 커피 방금 얘기했잖아. 그쵸? 커피 얘기했는데, 선진국이 대량 구입을 빌미로 해서 정상 가격의 50% 이상을 깎아서 구매하는 관행 때문에 아프리카 커피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력 대가를 얻지 못하였어. 그러니까 어땠겠어? 막 되게 어린 아이들 있잖아. 어린 아이들이 되게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막 일부러 1,000원이 1,000원 막 하루 일했는데 막 1불 주고 2불 주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값을 주고 사자. 정당한 가격을 주자. 이게 공정무역이야. 여기 보면 더 나쁜 게 나왔는데, 다른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초콜릿, 허쉬 초콜릿 알지? 이게 다국적 기업이야. 되게 큰 기업인데 미국 기준으로 편의점에서 개당 비싸야 1달러에 살 수 있대. 1달러 한 1,200원 정도 되지? 공정무역 커피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한 2에서 4달러 정도 하는데 비싸지 그 대신. 근데 그 가격 차이가 공정무역 운동의 실현을 막는 한계로 작용한대. 왜냐면 여러분들도 막상 내가 너무 돈이 없어 지금. 그럼 1달러짜리가 있고 4달러짜리가 있는데 어떤 거 사겠어? 당연히 1달러짜리 사겠지. 근데 이제 공정무역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주자고 4달러짜리를 사는 거야. 힘들긴 하죠. 그렇죠? 근데 봐봐요.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 때문에 외면하고 기업은 편법으로 원가를 낮추고 있기 때문이야. 뭐 이런 얘기 같은 거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뭐 비판도 있을 수 있겠죠. 커피 무역처럼 명백한 노동 착취가 일어나는 무역과 그렇지 않은 무역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뭐 이렇게 비판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고,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근데 많이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해외에서 공정무역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중이고, 네덜란드의 경우 1차 생산물 위주이다. 1차 생산물이라는 건 뭐 농산물이에요. 페어폰? 이게 아마 페어폰은 잘 모르겠지만 휴대폰 같은 건데 공정한 전화기라고 하는 걸로 봐서 너무 노동자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하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기도 해요. 페어폰 한번 들어가 볼까? 근데 좀 많이 지금 식었대. 열기가 크게 식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뭐 이렇게.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런 건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알고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잘 안 되고 있는 견해 이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소비자가 공정무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선생님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공정무역 제품을 막 일부러 대놓고 찾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알고만 있고 가급적이면 이런 걸 좀 사보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대형마트 가면 커피 같은 거에는 공정무역 커피가 있어요.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뭐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그렇군요. 페어폰이 뭔지 한번 구경이나 좀 해보자. 페어폰이 뭐야? 아, 공정무역 스마트폰이 페어폰이래. 공정무역 스마트폰이 페어폰.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시 교과서로 넘어올게요. 이런 것들도 약간 그런 뭐 노동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공정무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채울 수 있는 건 좀 다 채워서 올려주세요. 편지도 하나 써주시고. 이렇게 낙서를 많이 했니?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